역시나 성요한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성요한의 방을 비췄을 때부터 성요한이 범인을 쫓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성요한이 쫓던 범인은 결국 정바름이었네요. 처음부터 정바름이 한서준의 아들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정바름과 성요한이 서로 바뀌게 됐고 그렇게 다른 가정에서 살아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가는 흐름의 뇌피소설이 써졌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반전을 보고 실시간 라이브에서 데스노트가 떠오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충격적이게도 데스노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데스노트를 끝까지 보셔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뇌피소설의 이야기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실 텐데 몰라도 뇌피소설을 듣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뇌피소설은 20부작 후반부의 이야기를 예측해보며 야심차게 몇 주 뒤 성지순례를 노려봅니다. 계속해서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 병실에서 새의 목을 비틀어 죽인 건 정바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연출인 것 같습니다. 정바름은 지금까지 계속 바른 청년을 연기해온 거죠. 마우스 첫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매우 매력있는 정바름의 인물 소개와 가장 유사했던 게 바로 헤드헌터 한서준의 인물 소개였잖아요. 잔혹한 본성을 숨긴 채 동네 순경으로 살아온 정바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뒤를 쫓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성요한이었던 거죠. 정바름은 자기 뒤를 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짓지 못했죠. 라이터가 계속해서 애를 찾았던 것처럼요. 성요한은 진범의 정체를 알고 정바름의 뒤를 쫓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요한의 방에 붙어있던 사진이 피해자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라 경찰이 조사해놓은 증거를 가져와 상황판처럼 만들어 놓은 거였죠. 오봉이 할머니는 그 사진을 봤다는 문자를 하필 정바름에게 보내는 바람에 정바름이 와서 할머니를 해쳤던 것 같습니다. 정바름이 성요한을 쫓아갔던 정황은 모두 정바름의 시점에서 이야기된 증거였고 사실은 자기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라 쫓아간 거였죠. 앞선 사건들에 대한 해석은 오늘 저녁에 올라갈 영상에서 자세하게 정리할게요. 예고편과 데스노트로 예상한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보면 우선 성요한은 여기서 진범의 누명을 쓰고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 상황은 정바름을 해치려는 성요한을 고무치가 쏜 거였죠. 정바름이 처음부터 고무치에게 접근해서 수사 과정을 따라다니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죠. 범인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고무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꼬리를 잡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던 건데요. 예고편에서 최홍주가 네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아마 죽어버린 성요한에게 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고무치가 새로운 팀을 꾸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무치에게 직접 스카우트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아마 정바름이 스카우트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연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진범을 쫓는 팀 안에 진범이 있는 상황으로 우릴 쫄깃하게 해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데스노트에서 L의 역할을 했던 성요한이 죽었는데요. L의 뒤를 이은 건 M과 N이었죠. 어린 나이지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L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재 성요한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그런 역할로 등장할 것 같은데요. 나이는 어리지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범죄 현장에서 나온 증거를 짜맞추는 코난 못지않은 캐릭터가 등장해서 아버지였던 성요한이 끝내 잡지 못했던 정바름을 잡아내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죠? 그래도 뇌피소설은 언제나 재미로 즐겨주세요. 또 뵙죠.